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는 소식이 첫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만에 감기 몸살로 휴가를 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회복한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청와대 발표로는 이제 몸살 감기 때문에 일정을 중단한다 한 것이 27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제 모습을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 그러니까 24일 날 러시아 방문 귀국을 마친 뒤부터 공식 일정이 없었으니까 오늘이 이제 8일째가 되는 날인데 8일 만에 공식 일정을 다시 재개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조금 전에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임종석 비서실장 또 경호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새로 정의용 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모습도 보입니다. 새로 임명된 수석들도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임 수석이 이제 3명이지 않습니까? 네. 윤종원 새 경제수석, 그다음 이용선 새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정태호 새 일자리 수석 3명인데 오늘 지금 수석 보좌관 회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겁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2명의 수석, 윤종원 수석과 이용선 수석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할 때 예. 그때 인사를 했고요. 그때 첫 인사로 대통령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나눴고 당시 정태호 신임 수석은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다가 2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면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좀 엠바고가 좀 걸려 있죠. 예, 아직까지는 뭐 이제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마 모두 발언 정도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7월 2일, 7월 달 들어서 크게 두 가지 이제가 새로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첫 번째는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 출범, 이제 민선 7기라고 불리는 이제 새 지방 정부가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 의제, 이런 논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일정 이전에 오전에는 이낙연 총리와 비공식이지만 총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측하건대는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 그 태풍과 그 집중호우 요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었다면은 개각과 관련된 어떤 논의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연차 휴가를 쓴다고 얘기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가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회의 시작 3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규제 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또 추가적인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도 주문하지 논의가 않았을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새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각별히 청와대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얘기까지 있었던 걸로 봐가지고는 관련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식 일정이 없었던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우선 24일 날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25일 날 6.25 참전용사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헬기가 뜨질 못해서 행사에 참석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수요일입니다. 2시에 원래 유네스코 사무총장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면담 30분 전에 취소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3시에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 주로 경제부처들 관련 회의인데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 이렇게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판문점을 간 거 아니냐, 평양을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미화된 추측이 이제 퍼져 나갔고 그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대통령이 비밀리에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아니냐 제가 SNS에서 봤는데 말이죠 근거도 없이 뭐 대통령이 혹시 뭐 치매에 걸렸다는 등 이런 식의 그 글을 막 올리는 글을 제가 봤어요. 그 부분 때문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도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평양행, 판문점행 여러 가지 얘기가 퍼지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27일 수요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심한 감기 몸살 때문이다.
주치의가 주말까지 휴식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정 중에 그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면담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방한 중인 상황이었는데 특히 그 북핵 문제라든가 북미 간의 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일정 같은데 이것이 취소됐다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 마찬가지로 그 건강 문제가 이 몸살 차원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억측들이 나왔고 이제 뭐 상황이 다 종료됐으니까 말씀드리려면 실제로 그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사설 정보지 예. 여기에서 내경색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그 억측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고 이것을 그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업무 복귀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으나 대통령 건강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흉흉한 소문이라는 것, 이것들의 내용들이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한 가지 좀 짚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분단위로 따지더니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이나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를 야당이 안 하는지 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없느냐 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사안이 좀 다른 사안이죠. 그때 이제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든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고 또 그것이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안 자체는 좀 다른 거니까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은 청와대가 이걸 해명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초부분에 좀 설명이 좀 충분치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그 회담 면담 취소 이거를 30분 전에 발표를 하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건강 문제를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뭐 특수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요 1년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일정 취소했다 하는 그 이전까지의 그 상황 설명 이 부분이 조금 충분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것, 이것들은 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건강 상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정 운영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쉽게 브리핑할 수 없는 청와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상당히 바쁜 일정 보내면서 감기 몸살에 걸렸었는데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겠지요. 청와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도 하나 해봐야 되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두겠다,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청와대가 브리핑까지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반려했다는 내용까지 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만두는 겁니까? 안 그만두는 겁니까? 일단 오늘 제일 궁금한 거 오늘 탁현민 행정관이 출근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네. 오늘 춘추관장 설명으로는 출근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또 오늘 오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것의 의미는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전화를 안 받을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것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청와대는 나름대로 설득을 했다라는 그런 쪽에 어떤 기대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그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6일 날 이제 그 청와대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속해 있던 의전 비서관실도 같이 그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사퇴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쓴 게 29일입니다. 29일 아마 그 CG나 그래픽이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내용입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 이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요 이제 사실상 이게 사퇴 의사를 사실상 시사한 건데 암시한 건데 이때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표를 내지를 않았다. 그리고 의전 비서관실에도 사표를 내겠다,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지난 뒤에 탁현민 행정관이 다시 이번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예. 탁현민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예. 그것도 아마 저기 CG가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면 요약하자면은 이제는 정말로 나갈 때가 됐다. 지난 4월 평양공원, 요 4월 3일이 이제 마지막 공연이었는데 이제는 나갈 때가 됐고 사의 표명으로 봐달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길게 설명을 예. 하면서 했었었는데 다시 이제 오늘 이제 출근을 했다 하는 추가적인 춘추관장의 브리핑이 있었던 탁현민 겁니다. 행정관이 그만두겠다, 청와대가 반려했다 이 내용까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왜 탁현민 행정관, 사실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그만두든지 그만두지 않든지 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행정관이라는 직급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유독 탁현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쏠릴까?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반려하면서 했던 표현 있지 않습니까? 첫눈이 올 때쯤이면은 오기 전에는 놓아주겠다. 이 표현 자체를 놓고서 또 정치권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 역시 청와대와 탁현민 행정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렇게까지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국민들 눈에 저런 식의 사의 표명, 사의 반려가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는 비판도 같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권 반응, 특히 야당의 반응이 좀 비판적일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야당 반응을 한번 직접 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종의 이런 아마 그 표현을 빗댄 것 같아요.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탁현민 행정관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고 또 탁현민 행정관의 위상과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그 심파 쪽으로다가 예. 그 감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사실 요거는 일정 부분 저 지적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탁현민 말 그대로 행정관입니다.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 밑에 행정관인데 그 행정관의 거취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을 정도면은 그 청와대와 탁현민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자 더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 의사를 다시 전하고 그래서 그 탁현민 행정관의 의견이 정확하게 뭐다라는 거를 받고 그걸 조율해서 그 조율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탁현민 행정관은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하고 또 비서실장은 그거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예. 알리는 것이 아니고 가을철에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해달라 하고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러면서도 탁현민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이런 식의 요 일 처리 과정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은 사퇴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청와대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사퇴를 두고 첫눈이 내릴 때까지 비서관 한 분 사퇴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탁현민 행정관에게 임종석 실장은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 눈물겨운 셀프 심파극을 연출하고 있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네요. 청와대 인사 문제만큼은 조용히 내부에서 해결해 주기 바란다. 탁현민 행정관 이번에 사의 표명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에도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썼던 책에 여성 문제와 관련한 또 성폭력과 관련한 이런 좀 왜곡된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그 와중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탁현민 행정관과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머지않아 청와대 생활 정리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 이번에 사의 표명에서도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만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죠. 예, 그렇죠. 당초는 이제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만 일해주는 걸로 하고 약속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작년 5.18 행사에서부터 올해 이제 4.3 평양 공연 마지막까지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여기까지 좀 추가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것의 의미는 가을철에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 요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가을에 이루어지는 예정인 요거까지는 탁현민 행정관이 행사를 좀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말만 들어봐도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두텁구나. 또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로 청와대의 공식적인 행사,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는 상당히 딱딱하고 지나치게 형식을 중시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행사, 정부 행사가 상당히 자연스러워졌고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볼만한 재미가 있고 볼만한 감동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그런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예, 박문신 위원관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